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입니다. 이 인간의 조건에 대해서 김진애 박사님이 쓰신 글이 있어요. 여자의 독서라는 책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한 챕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말과 행위로 우리는 인간 세계에 참여한다. 이 참여는 제2의 탄생과 비슷하다. 이 탄생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래적 모습을 확인하고 받아들인다. 네, 이게 인간의 조건에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 글을 통해서 한나 아렌트가 그 인간의 조건이라는 그녀의 저서에서 남긴 아주 유명한 책이죠. 현대인들의 필독서? 어쩌면 현대 고전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책인 것도 같은데요. 책 자체의 내용과 더불어 한나 아렌트의 삶에 대해서 아시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자, 함께 해보실까요?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것의 최고 이점은 아무도 나를 모르고 아무도 내 전력을 모르는 곳에 알몸으로 떨어져 순전히 자기 힘으로 헤쳐간다는 것에 있다. 그 나라 언어와 문화에 익숙치 않은 상태인지라 불리할 때가 많지만 인생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혼자가 되어본다는 것은 진기한 체험이다. 나 홀로 여행보다 덜 즐겁고 훨씬 더 고생스럽지만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엄청난 것을 얻을 수 있는 게 타지 유학이다. 네, 김진애 박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MIT 유학 다녀오셨던 그 경험을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에서 행운이었다라고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 MIT 유학이다. 어떤 학교인지 전혀 모르고 갔기 때문이다. MIT는 사실 남편의 선택이었다. 순수 공학도답게 남편은 그렇게 작정했던 모양이다. 나는 일말에 호기심이 있는 정도에 불과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갔었기에 오히려 더 생생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내가 왜 공부하는가라는 나의 또 다른 책에서 MIT를 공부 생태계, 공과 전문 대학이죠. 그곳을 공부 생태계로 묘사하면서 어떻게 생태계가 그리 잘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썼던 적이 있는데 MIT의 세 가지 정신이 있다고 해요. 문제 창조 정신, 현장 정신, 기업가 정신. 이 세 가지 핵심 정신이 MIT에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은 MIT가 단순히 공대만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다. 공학뿐 아니라 발군의 경영학 분야, 그리고 새로운 앞을 개척하는 미디어 분야, 그리고 깊은 인문학 전통이 MIT의 뿌리를 이루고 있다. 학생 간의 교류와 통섭이 자유자재로 일어나는 것도 바로 그런 전통 때문일 것이다. 내가 여러 분야와 주제에 대한 책들을 찾아 읽는 성향은 절대적으로 MIT 영향일지도 모르겠다. 이 김진애 박사님도 정말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책을 쓰세요. 1년에 한 권꼴로 한 30여 년간 계속 써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독서의 분야도 굉장히 넓으시죠. 이렇게 시대의 지성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들의 그 전문 분야
전공으로 하셨던 그 분야업과 관계되지 않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독서를 하신다는 점이, 그리고 평생 그 독서의 지평을 넓혀가신다는 점이 공통점이 아닐까 해요. 어쨌든 이 김진애 박사님도 그 MIT의 그 영향이 있었음을 이렇게 시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그녀의 어린 시절의 삶을 보면 책이 귀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독서를 하셨었어요, 이미. 그런데 그게 또 MIT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책과 다양한 세계의 책들과 만나게 되시는 그 경험을, 그런 문이 열리셨고 그것을 또 평생 지속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 한나 아렌트를 만났던 것은 말 그대로 책 운명이었다. 다른 학교로 유학을 갔더라면 한나 아렌트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건축과 도시계획을 공부하면서도 정치 철학을 접하게 만든 곳이 바로 MIT였다. 동학들에게, 동문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책을 학교에서 접해 본 적이 없다고 하니 내 인생의 행운과 또 책 운명이 겹친 것 같다. 정신없이 몰아치던 유학 첫 해가 끝나갈 무렵 나는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만났다. 여러 강좌에서 참고서로 추천해 호기심을 가졌었던 그런 책이다. 학기 중에는 필독 도서를 읽기만도 지치는, 전공 도서를 읽기만도 지치는지라 참고서적까지 읽을 틈이 없었다. 학기가 끝나고 여유가 생겼던 그 어느 날 나는 도서관에 갔다가 그 책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다. 첫 몇 쪽을 읽고 나는 그야말로 벼락 맞는 경험을 했다. 눈앞이 번쩍한 것이다. 당장 서점에 가서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다. 나는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생각하면 내 책으로 만들고 나서 읽는다. 책 여백에 메모를 하는 습관 때문이고 분명 여러 번 읽게 될 것을 예감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이 한나 아렌트의 책을 저는 좀 늦게 만났고요. 저는 인사동에 있는 한 서점에서 이 한나 아렌트의 책을 책과 만나게 된 그런 또 저만의 경험이 있죠. 그것도 또 그냥 시각적으로 좀 아름다운 그런 경험이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책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예. 때는 20대 말이다. 질풍노도의 시간은 어느 정도 지났으나 엄청난 갈등이 한꺼번에 닥치는 시절이다. 학구열에 불타는 시절이기도 했지만 열패감에 시달리기도 했던 때다. 나는 왜 이 먼 나라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남들은 유학 온 나를 선망하지만 정작 나는 자신의 현장을 떠나 있다는 데 대한 결핍감에 시달렸다. 소문으로만 듣던 광주 항쟁의 실상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 정신적 충격도 엄청났거니와 마음 한쪽에서는 항상 부채의식이 있었다. 네, 이 김진애 박사님이 서울대 건축학과를 다니실 그 무렵에는 학생들 중에 여학생이 혼자이셨던 것은 물론이고 제가 어느 다른 책에선가 봤는데 학교 내에 여자 화장실이 따로 없었대요. 건축학과 있는 그 공대였겠죠. 여자 화장실이 따로 없어서 그냥 당당하게 남자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으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인데, 아무튼
그런 시기를 살아오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MIT에 갔더니 여성들도 많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별난 희귀한 여성, 그런데 뭐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별로 여자로 인식하고 대하지는 않았다고는 합니다만, 그 MIT가 공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고 해요. 같이 MIT에서 유학하실 때는. 어쨌든 다시 또 책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공부하는 분야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도 하는 때였다. 건축 예찬, 나의 건축 예찬은 여전했으나 나는 건축 분야의 그 이상적이고 영웅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석연치 않아 했다. 그러나 한편 임시행정 수도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인연으로 도시에 대한 호기심이 컸던 때이기도 하다. 석사 과정을 건축 분야로 갔던 나는 결국 한나 아렌트의 저작을 읽고 도시계획 박사 과정을 선택하게 되었다. 인간의 조건에서 내게 번쩍했던 도입부의 대목은 이것이다. 활동적 삶, 비타 액티바, 활동적 삶이라는 용어로 나는 인간의 3가지 근본 활동을 나타내고자 한다. 책 속의 문장입니다. 인간의 조건, 도입부의 그 부분이에요. 활동적 삶이라는 용어로 나는 인간의 3가지 근본 활동을 나타내고자 한다. 노동, 작업, 행위가 그것이다.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인간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데 주어진 기본 조건들에 상응하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활동이다. 아렌트의 명징한 개념, 명철한 논리, 그리고 인간의 조건을 감히 인간의 조건을 정의하는 그 용기에 나는 완전히 매료되었다. 아렌트의 말을 내 식으로 정리하자면 인간은 살아있어야 하기에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멸의 존재이기에 불멸을 꿈꾸며 작업을 한다. 작업하는 순간에는 살아있는 거죠. 또 그 작업의 결과물이 불멸할 수 있는 거고요.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고 타인들과 살아야 하기에 말로 소통해야 하며 그것이 곧 의미 있는 행위, 즉 정치가 된다. 노동과 어떤 창조적인 작업과 행위, 정치, 이 3가지가 인간의 조건이라고 아렌트는 정의를 한 겁니다. 더 나아가 아렌트의 메시지를 해석하자면 인간에게서 노동을 빼앗는 것은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을 귀히 여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며 불멸을 꿈꾸는 작업이 인간의 삶과 삶의 공간을 파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정치적으로 전체주의가 바로하지 않도록 사람들 간에 말로 소통하는 정치 행위를 보장해야 한다. 물론 인간의 조건은 철학 사상 책답게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이제 관념적인 책인데다가 역사 속의 이야기들까지 나와서 읽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네, 어려워요. 그래도 나에게는 다른 어떤 철학책, 사상책보다 읽기 쉬운 편이었는데 아마도 아렌트의 개념에 내가 끌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 후에도 나는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시점마다 노동과 작업 그리고 행위라는 이 3가지 인간의 조건을 생각하며 시시때때로 책을 들춰보곤 했다. 종국에 나는 김진애가 쓰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까지 쓰게 됐는데
내 인생에 근본적인 깨달음을 부여해준 한나 아렌트에게 바치는 일종의 나의 오마주였다. 네,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생각하지 않는 맹종의 위험입니다. 유명하죠. 자, 그 생각하지 않는 맹종의 위험이라는 제목이 붙은 소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나 아렌트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아주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저작 거의 모두가 번역되어 있고 한나 아렌트 학회가 생겼을 정도다. 스스로 아렌트를 좋아하는 사람임을 밝히는 사람들도 무척 많다. 그의 대표작 3권으로 알려진 것은 전체주의의 기원, 인간의 조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한나 아렌트가 자주 언급되는 대목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의 그 책이에요. 그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 부제 덕분에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악의 평범성. 근데 이 평범성은 이 김진일 박사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고 있어요. 번역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신대요. 원어 그대로 옮기자고 하면 악의 상투성 혹은 악의 진부함으로 번역되는 것이 옳다 하시고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악의 상투성, 진부함, 이것이 더 의미가, 책 속에서의 의미가 더 잘 전달되는 것 같아요. 아렌트는 1960년대에 나치의 수용소 돌격 대장을 했던 칼 아돌프 아이히만이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한 언론사의 리포터로서 참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렌트가 펴낸 주장을 요약해 보자면 이런데요. 아이히만은 단순히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했는데 많이 들어본 주장이실 거예요. 그는 다만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했는데 바로 그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상투적이고 진부한 태도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한 것이다. 시키는 것에만 충실하고 전혀 비판의식을 갖지 못하면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그에 대한 경고로서 스스로 생각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한나 아렌트는 나치 전범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다. 나치 수괴들, 그들이 악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를 악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반론이었던 거죠.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 수괴들을 타고난 악인으로 밀봉하고 싶어하는 독일인들, 그 악인들의 범죄를 단죄하고 싶은 유대인, 이 양쪽 모두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나 아렌트의 개념 자체를 아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생각 안 하는 맹종의 위험에 대해 시민의식의 역할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자주 쓰이고 있기도 하죠. 말하고 참여하라 라는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나 아렌트의 철학에 대해 전제는 왜 전체주의가 생기는가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그녀의 3대 대표작 중에 한 권인 전체주의의 기원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녀의 동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독일에서 유태인으로 살고 자라고 일하다가 전쟁 전에 프랑스로 탈출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독일인 수용소에 수용이 되죠. 그랬다가 미국으로 가까스로 망명을 하여 이후에 저작과 교육 활동을 했던 한나 아렌트이기에 그녀가 평생 사로잡혔을 만한 주제입니다. 이 전체주의라는, 또 그것이 왜 생기는가, 어떻게 전체주의라는 것이 발발하게 되었을까는 평생의 그녀의 화두가 되었을 법하죠.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른 20세기 폭력의 시대에 인간의 밑바닥 광기를 보여준 사건이 홀로코스트다. 어떻게 한 인종을 청산한다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생지옥을 만들 수 있었을까? 물론 우리는 20세기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수많은 인종 청산 사건을 목격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인륜적인 사건을 접하고 있다. 하지만 그 아우슈비츠, 그 시대에 독일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참 많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나 아렌트도 중산층이자 지식계층의 집안에서 자라나 어릴 때부터 촉망받고 일찍이 발군의 철학적 역량으로 주목을 받았던 지식인이었다. 그런 지식인이 나치의 광기 어린 통치뿐 아니라 지식인에 대한 억압과 유대인을 향해 조여오는 협박을 직접 겪게 되었을 때, 더구나 동료 지식인들의 변절과 이웃과 지인들의 변심을 직접 목격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했는가? 20세기를 살았던 수많은 지식인들이 그 대상은 나치가 아니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겪어온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잘못된 권력에 어떻게 대적하느냐는 지식인들에게 운명적으로 떨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그 태도가 참 마땅해 보였다. 그 본질적인 질문으로 직행한 그런 태도 말입니다. 전체주의는 특정한 체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의 말살이라는 근본적 원인에서 언제 어디에서나 비롯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인간의 조건에 대한 원초적인 의문을 제기했던 거죠. 또 다시 반복될 수 있는, 어디에서든 또 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그런 것에 주목했다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가. 당장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는 독자들에게는 갑갑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인간의 조건이 제기하는 본질적 의문의 태도가 좋았습니다. 아렌트는 원래 이 책의 제목을 아모르 문디라고 붙이려 했다고 합니다. 세계에 대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아모르 문디. 흥미롭지 않은가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치를 떨 만큼 잔혹한 시간을 보내고 난 그 이후에 다시 부르는 세계에 대한 사랑이라니, 이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 이 한나 아렌트라는 인간의 이 깊이, 넓음, 이런 게 헤아려지시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래요.
그녀의 사상은 궁극적으로 세계애와 공공성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귀결됩니다. 나는 이렇게 쉽게 정의하고 싶다. 이 부족하고 안타깝고 때로는 잔혹하고 부서질 듯한 인간 세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인간은 공적인 세계에 나와서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해야 한다. 비록 이렇게 잔혹하고 약한 인간 세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와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죠. 즉 모든 인간이 공적 세계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을 때 그 사회의 공공성이 지켜지고 인간의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어쩌면 단순한 개념이다. 네, 이 공공성, 요새 너무 안 지켜져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현대에 더욱더 이 한나 아렌트의 이 주장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더 설득력 있게 와 닿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이 리마인드 해야 할 책이고 말씀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렌트는 정치를 찬양합니다. 본질적 의미로서의 정치를 찬양해요. 정치적 인간이란 행위하고 토론하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정치적 인간을 공론의 영역에서 배제하는데 권력이 얼마나 열중하는지 우리는 안다. 권력이 공론의 영역에서 인간을 행위하는 인간을 배제시키기 위해 노력하죠. 그래서 인간의 조건은 그의 말은 뜨끈뜨끈하다. 김진애 박사님은 이 책에서 이 글에서 한나 아렌트를 그녀라고 단 한 군데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로 언급을 하십니다. 예. 말과 행위로서 우리는 인간 세계에 참여한다. 이 참여는 제2의 탄생과 비슷하다. 이 탄생에서 우리는 우리의 본래적 모습을 확인하고 받아들인다. 이 참여는 노동처럼 필연성에 의해 강요된 것이 아니고 작업의 경우처럼 유용성 때문에 추진된 것도 아니다. 이 참여는 말과 행위는 우리가 결합하기를 원하는 타인의 현존에 의해 자극받는다. 참여의 충동은 태어나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시작의 순간에 발생하며 우리 자신의 주도로 새로운 어떤 것을 시작함으로써 이 시작에 대응한다. 와, 인간의 조건의 명문장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어지지 않는가 않으십니까? 참여하고 싶어지지 않는가 않으십니까? 태어나자마자 모든 인간은 참여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메시지는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절실한 의문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소 섹션이 되겠고요. 독일의 우표에 찍힌 아렌트의 젊은 모습은 미모의 지적인 여인이다. 그런데 나는 한나 아렌트의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책 한나 아렌트 전기의 표지를 장식했던 그의 노년의 모습을 담아낸 캐리커처가 더 인상적이었다.
나도 이렇게 늙은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얼굴은 주름기 가득 잡혔고 숱 빠진 짧은 머리는 푸석푸석한데도 표정에는 초연한 기가 서려 있었다. 박경리의 아름다운 사진을 볼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던 노년의 아렌트, 멋지다. 근사하게 나이 들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개념 그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노동, 작업, 행위를 하면서 끊임없이 활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비결 아닐까? 절실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비결 아닐까? 고통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박경리 선생과 한나 아렌트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일했다. 선천적인 성향인지 후천적인 성향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갈등과 딜레마를 안고 있는 사람, 그런 갈등과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일을 해낸 사람, 또한 해내려고 끊임없이 발버둥치는 사람이 좋다. 저도 그래요. 나이 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고통 없는 그런 성취, 서사가 없는 그런 성공, 재미없지 않은가 는 쪽으로 더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갈등이 없는 삶, 안온함만이 있는 삶, 모자람이 없는 삶, 개인의 만족만 추구하는 삶, 세속적 성공으로 만족하는 삶이란 얼마나 금방 허망해지겠는가. 한나 아렌트 역시 갈등과 딜레마를 안고 살았다. 스승이자 동료인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와의 평생에 걸친 관계가 그것이다. 그들은 학생과 선생으로 만나 연인이 되었고 짧은 연애를 했다. 아렌트는 나치 부역자 마틴 하이데거의 복권과 그의 저작을 번역하기 위해 노력했고 평생 서신을 주고받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자기 신념에 배치되는 행위를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일까? 용서하지는 않더라도 교류할 수는 있는 것일까? 사랑과 존경은 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 학문에 대한 소통은 모든 감정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일까? 한나 아렌트라는 이 인간에 대해 더욱 궁금해지고 끌리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 역시 그렇고요. 제가 이 김진애 박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굉장히 사람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느 한 시기에 한 편의 저작 그 단편으로 알려 하시지 않으시고 긴 시간을 두고 한 사람의 전체를 전 인생을 짚어내시는 그런 태도와 관점이 저로서 너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저랑 좀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지식과 경험과 위치에 있으신 분이지만 그 생각하는 그 측면에서는 공통분모가 저랑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김진애 선생님이고요. 그녀가 한나 아렌트에 대해 느꼈던 그런 감정이 제가 또 이 김진애 박사님한테 느끼는 그런 감정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갔다가 한나 아렌트의 발걸음을 떠올렸던 순간이 있답니다. 마침 가이드가 아렌티안이라고 할 정도로 아렌트의 팬이었어요. 독일에는 이 아렌티안들이 너무나 많겠죠. 예.
프라이부르크 대학은 중세 시절부터 유명한 대학일 뿐 아니라 바로 그 문제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가 나치 시대의 총장을 맡아서 나치 부역자로 낙인 찍히게 된 바로 그 대학인데요. 그 젊은 가이드 여인과 나는 프라이부르크 길거리에 앉아서 한나 아렌트와 마틴 하이데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한나 아렌트라는 인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남자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렌트는 대실망하지 않았을까? 언제쯤 이해가 됐을까? 자신의 조국이 나치즘으로 물들어가는 데 대한 절망 이상으로 더 큰 절망이지 않았을까? 한나 아렌트 자신의 자존감이 흔들리지는 않았을까? 철학자이자 또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한나 아렌트의 그건 역시 깊은 의문을 남겨두었다. 사실 저는 그 유명한 하이데거가 나치 부역자였던 거는 좀 잊고 있었어요. 언젠가 들었던 기억도 얼핏 나는데 잊고 있었다가 이 아렌트와의 관계 때문에 다시 이렇게 생각나네요. 네. 오늘 좋은 시간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저 나름대로 추측해봐요. 한나 아렌트라는 이 멋진 여성을 김진애 선생님의 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표작 3권을 거의 다 핵심은 훑은 거예요. 인간의 조건 먼저 봤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 살펴봤고요. 그리고 인간 전체주의의 기원에 대해서도 이렇게 잠깐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이 인간의 조건, 노동과 작업과 행위, 여러분께서 인간의 조건을 3가지 정도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정의하실까요? 또 저라면 어떻게 내릴지 질문을 던지면서 미셸은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